자, 지금 시간에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앞으로 지금 보여줄 영상은 그 단어 말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유명한 실험을 재현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영상을 보고 왔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영상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땠죠? 어떤 한 집단은 힘이 되고 에너지 넘치는 말을 본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그냥 카드로 좀 맥이 빠지고 좀 힘이 되지 않는 말을 본 집단이에요. 단지 단어로 통해서 언어만을 다르게 줬을 뿐인데 실제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났죠. 네. 에너지 있고 힘 있는 말을 본 사람들이 더 걷기가 빨라졌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빠지고 좀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 그런 단어를 본 집단 어땠죠? 훨씬 더 축 처지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나오는 참여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전혀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알지 못했다는 부분 조금 잘 알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의식이 있고요. 하나는 무의식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의식과 무의식. 그 교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아버님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아니면 형이나 뭐 누구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저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라고 해요. 자, 지금 가족들 중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집에 어떻게 들어온지 전혀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본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의식적으로 들어왔나요? 무의식적으로 들어왔나요? 네,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은 의식도 못했는데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집에 찾아오고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봤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단어를 보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된 걸 어떻게 느낀 거죠? 의식이었나요? 무의식이었나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 툭툭 뱉는 말, 그 말은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에요. 무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무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도 그렇게 나쁜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료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동료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동료 선수한테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팀이 지고 있을 때 팀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너희들 정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져! 이런 말 해야 되겠어? 아니야, 괜찮아. 힘내.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야 되겠어? 당연히 교수님한 두 번째 후자의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엄청 큰 실수를 했어. 어떤 말 해야 돼? 바보야, 너 그런 실수를 하면 넌 그러면 앞으로 루저가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해야 되겠어요? 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괜찮아. 세계적인 선수 실수를 하잖아. 한 번에 실수한 것 뿐이야. 걱정하지 마. 그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소 생활에서 봅시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로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운동선수로 친구들이 너무 험악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니면 일반 학생들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의 행동도 너무 과격해질 수 있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시합장에서 특히 아주 어려운 시합 환경에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행동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시합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극복하려면 단순해요. 힘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만드세요. 그리고 늘 그런 말이 몸에 잘 가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줘요?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무의식에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행동이 나타나도록 해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인터뷰하시면 안 돼요. 손흥민 보세요. 손흥민 선수는 이겼을 때 누구 탓으로 했죠? 누구 원인이라고 했어요? 동료들을 많이 줬죠. 본인이라고 안 했죠. 졌을 때는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보여야지만 겸손하고 상당히 예의 바른 선수로 보여요. 대신에 인터뷰할 때는 다르게 얘기하고 실제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한다? 이겼을 때 누구 탓? 내가 잘했다. 졌을 때는 누구 탓? 운이 없었고 남 때문에 졌다. 그런 마음가짐 좀 가지면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운동 선수로서 오랫동안 운동 선수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귀인 설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승리하면 내가 잘했어. 실패하면 운이 안 좋았다. 이건 인터뷰할 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평소에 그냥 본인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자부심 높아지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대신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낮아져서 여러분이 운동선수로서 중도 포기할 위험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번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늘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왜?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늘 좋은 말을 하셔야 되고요. 불안은 수행력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늘 불안하다고? 내 친구. 불안은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진짜 근데 불안이 너무 심하다. 그럼 첫 번째 뭘 해라? 심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또 시약과 관련된 정보, 즉 펠프스가 스트로크의 횟수에 집중을 했죠. 그런 것처럼 시약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꼭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중압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최고 수행을 낼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했을 때 어디에 원인을 두라고요? 승리하면 누구 탓? 내가 잘했다 생각하시고요. 패배하면 누구 탓? 남 때문에 졌다. 그건 인터뷰할 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힘든 운동 선수로서의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수업 들으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 한 번, 두 번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최고 수행력을 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